지금까지 죽을 힘을 다해 모은 나의 노후 자금이 국가의 비상금으로 쓰인다면 어떠세요? 무슨 소리냐고요? 평생 일해서 모은 퇴직금, 그 돈이 어르신의 손을 떠나 국가의 곳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2026년부터 추진되는 퇴직연금 기금화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어르신은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400조 원짜리 퇴직연금 행방과 둘째, 내 돈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끝까지 들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더 나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을 어디에 넣어두셨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은행 예금에 넣어뒀지. 원금 보장되니까 안전하잖아. 제가 오늘 그 안전이라는 단어의 가면을 벗겨드리겠습니다. 원금 보장이요? 그건 가난 보장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퇴직연금에 쌓인 돈이 약 400조 원입니다. 400조. 대한민국 1년 예산의 6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이 지난 10년간 얼마나 불었는지 아십니까? 연평균 2%입니다. 2%가 어느 정도냐면요. 1억 원을 10년간 넣어두면 약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괜찮아 보이시죠? 아닙니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연평균 3%가 넘었습니다. 물가가 3% 오르면 10년 전 1억 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이 이제 1억 3,400만 원이 있어야 삽니다. 그런데 어르신 퇴직금 계좌에는 1억 2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1,400만 원이 모자랍니다. 10년 동안 은행에 맡겨뒀더니 1,400만 원이 어디론가 사라진 겁니다. 도둑이 들어온 겁니다. 그 도둑 이름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어르신, 냉장고에 얼음을 넣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냉장고 문을 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얼음이 조금씩 녹습니다. 왜냐하면 냉장고 안이 완전한 영하가 아니거든요. 미세하게 온기가 들어옵니다. 어르신의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넣어뒀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미세한 열기가 계속 들어와서 어르신의 돈을 매일 조금씩 녹이고 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가치가 줄어드는 겁니다. 통장에 1억이 찍혀 있어도 그 1억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원금 보장의 진실입니다. 숫자를 보장해주지만 삶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400조 원은 왜 2%짜리 수익률에 묶여 있었던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안 굴렸느냐고요? 굴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을 맡은 금융회사는 자산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익률이 높든 낮든 돈이 들어와 있으면 수수료는 나갑니다. 적극적으로 굴려서 수익률을 높이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인력이 필요하고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손실이 나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소송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원금 보장형 예금에 넣어두면요. 손실날 일이 없습니다. 민원도 없습니다. 소송도 없습니다. 수익률은 낮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어차피 수수료는 똑같이 나가니까요. 이게 10년간 400조 원이 2%에 묶여 있었던 이유입니다. 금융회사의 이익과 어르신의 이익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금융회사는 위험 없이 수수료 받기를 원했고 어르신은 노후 자금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두 욕망은 충돌합니다. 그리고 그 충돌에서 진 쪽은 어르신이었습니다. 10년간 1,400만 원을 조용히 빼앗긴 겁니다. 어르신, 이건 금융회사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구조가 어르신의 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너무 낮다? 우리가 모아서 굴려주겠다. 이게 2026년부터 추진되는 퇴직연금 기금화입니다. 좋은 소식 같으시죠? 정부가 나서서 수익률을 올려주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지금부터 그 함정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갑자기 왜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요? 10년 동안 2% 수익률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왜 하필 지금 기금화를 들고 나왔을까요? 정부가 갑자기 어르신 노후가 걱정되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다른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2055년입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가 30살이 될 때 국민연금 금고가 바닥납니다. 그런데 이건 2023년 추계입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국민연금은 시한폭탄입니다. 매년 연금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낼 사람은 줄어듭니다. 이 구멍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세금을 올린다? 국민들이 반발합니다. 연금을 깎는다? 노인표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400조 원짜리 돈덩어리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입니다. 이 돈은 국민연금과 달리 개인 소유입니다. 내가 낸 돈은 내가 받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손댈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금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 계좌에 흩어져 있던 돈이 한 곳에 모입니다. 국가가 지정한 운용기관이 그 돈을 굴립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 돈의 투자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정부가 곤란합니다. 기금 운용사, 국내 주식 비중 좀 늘려라. 이렇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퇴직금이 증시, 부양용으로 투입되는 겁니다.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특정 산업이 휘청거립니다. 기금 운용사, 이 산업 채권 좀 사줘라. 어르신의 퇴직금이 부실 기업 구제용으로 쓰이는 겁니다. 이게 관치 금융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국민의 돈을 동원하는 겁니다. 어르신, 국민연금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국내 대기업 주식을 잔뜩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익률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를 떠받치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팔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정부가 욕먹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팝니다. 이게 좋은 투자입니까?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투자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투자입니까? 퇴직연금이 기금화되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돈이 어르신의 수익률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 목표를 위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손실이 나도 국가가 메꿔줍니다. 세금으로요. 하지만 퇴직연금은 다릅니다. 퇴직연금은 내가 낸 돈을 내가 받는 구조입니다. 손실이 나면 고스란히 내 몫입니다. 국가가 굴렸는데 책임은 내가 진다. 이게 기금화의 구조적 모순입니다. 운용은 국가가 하고 손실은 개인이 진다. 어르신, 이런 계약서에 사인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돈을 제가 굴릴게요. 수익 나면 수익률 올랐다고 자랑할게요. 손실 나면 당신이 책임져요. 세상에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금화가 되면 어르신은 자동으로 이 계약에 묶이게 됩니다. 선택권이 없어집니다. 지금은 개인이 자기 퇴직연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주식형 펀드에 넣을 수도 있고 보수적으로 예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화가 되면 운용 방식이 하나로 통일됩니다. 내가 공격적으로 굴리고 싶어도 기금 운용 방침이 보수적이면 따라야 합니다. 내가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싶어도 기금이 국내 투자 위주면 따라야 합니다.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이 굴리면 수익률이 낮잖아요. 전문가가 굴리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전문가가 굴려서 손실이 나면 그 전문가가 배상해 줍니까? 아닙니다. 손실은 어르신 몫입니다. 전문가가 잘하면 전문가 공로, 전문가가 못하면 내 손해. 이 구조가 공정합니까? 어르신, 제가 정부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부도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수익률이 낮은 건 사실이고 개선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기금화여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기금화는 어르신의 선택권을 빼앗습니다. 기금화는 어르신의 돈을 정치적 도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금화는 손실의 책임을 어르신에게만 지웁니다. 이 세 가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국가에 맡길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맡기지 않고 어르신이 직접 주도권을 쥐는 방법입니다.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영감과 최 여사입니다. 둘 다 70세입니다. 박영감은 퇴직할 때 퇴직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가입해둔 DB형 퇴직연금에서 일시금으로 받은 겁니다. DB형이 뭐냐면요. 확정금요형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고 직원은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운용을 회사가 하니까 직원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대신 운용 결과도 회사 몫이고 직원은 그냥 약속된 금액만 받습니다. 박영감은 이 2억을 IRP 계좌로 옮겼습니다. IRP가 뭐냐면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을 넣어두고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박영감은 IRP 계좌에 2억을 넣고 은행 직원이 권유한 대로 원금보장형 예금에 전부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5년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연금이니까 나중에 알아서 나오겠지. 원금보장이니까 손해볼 일 없겠지. 이게 박영감의 생각이었습니다. 2026년 정부가 퇴직연금 기금화를 본격 추진합니다. 박영감은 뉴스를 보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모아서 굴려준다니까 잘 됐네. 나보다 잘 알겠지. 박영감은 기금화에 동의합니다. 2억이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36년입니다. 박영감은 80세가 됐습니다. 연금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적습니다. 기금 수익률이 연 3%였습니다. 2억이 10년 뒤에 2억 6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그 사이에 40% 올랐습니다. 2036년에 국밥 한 그릇이 1만 4천 원입니다. 2억 6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국밥이 10년 전 2억 원으로 살 수 있던 것보다 적습니다. 박영감은 병원비, 생활비, 손주 용돈 주려면 빠듯합니다. 자식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박영감은 투덜거립니다. 정부가 굴려준다더니 이게 뭐야? 사기꾼들이야. 하지만 박영감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미 기금에 들어간 돈이고 빼낼 수 없습니다. 운용 방식을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합니다. 최 여사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 여사도 퇴직할 때 2억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IRP 계좌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최 여사는 60대 후반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재테크 영상을 봤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2%면 물가를 못 따라갑니다. 30년 노후를 버틸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최 여사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렵고 귀찮았지만 내 돈이니까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간 공부했습니다. DB형, DC형, IRP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DC형은 확정기여형입니다. 회사가 매달 일정 금액을 내 계좌에 넣어주고 내가 직접 운용합니다. 수익이 나면 내 목, 손실이 나면 내 책임입니다. 최 여사는 자기 IRP 계좌에서 원금 보장형 예금 비중을 줄이고 두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첫째, TDF.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입니다. 은퇴 시점에 맞춰서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펀드입니다.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여서 공격적으로, 은퇴가 가까워지면 채권 비중을 높여서 안정적으로, 이걸 자동으로 해줍니다. 최 여사는 TDF 2030을 샀습니다. 2030년 은퇴를 목표로 설계된 펀드입니다. 둘째, 해외 ETF. ETF는 여러 주식을 한 묶음으로 파는 상품입니다. 최 여사는 미국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ETF를 샀습니다. 미국 500대 기업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겁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이런 기업들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최 여사의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됐습니다. 원금 보장형 예금
30%, TDF 40%, 해외 ETF 30%. 2026년 정부가 기금화를 추진합니다. 최 여사는 뉴스를 보고 생각합니다. 내 돈을 남이 굴린다고? 손해나면 누가 책임지는데? 최 여사는 기금화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니다. 개인 IRP를 유지하면서 직접 운용을 계속합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36년입니다. 최 여사의 IRP 계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TDF는 연평균 6%의 수익을 냈습니다. 해외 ETF는 연평균 8%의 수익을 냈습니다. 원금 보장형 예금은 연 2%였습니다. 가중 평균하면 연 5.6% 정도의 수익률입니다. 2억 원이 10년 뒤에 얼마가 됐을까요? 약 3억 4천만 원입니다. 같은 기간 박영감은 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8천만 원 차이입니다. 물가가 40% 올랐어도 최 여사의 자산은 70% 불었습니다. 실질 구매력이 늘어난 겁니다. 최 여사는 여유가 있습니다. 매년 해외여행 한 번씩 갑니다. 작년엔 스페인, 올해는 뉴질랜드. 손주들 만날 때 용돈 두둑이 쥐어줍니다. 병원비 걱정 없습니다. 노후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하고 있어.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시작점은 같았습니다. 둘 다 2억이었습니다. 나이도 같았습니다. 둘 다 70세였습니다. 차이는 누가 내 돈의 주인이었느냐입니다. 박영감은 남에게 맡겼습니다. 처음엔 금융회사에, 나중엔 정부에. 최 여사는 자기가 주인이 됐습니다. 공부하고 선택하고 책임졌습니다. 10년 뒤 8천만 원의 차이가 됐습니다. 어르신,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국가가 내 돈을 만지게 하지 마십시오. 내 돈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평균을 위해 일합니다. 400조 원의 평균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일합니다. 그런데 어르신의 노후는 평균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르신의 노후는 어르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아야 합니다. 어르신이 언제 은퇴하는지, 얼마나 쓰실 건지, 얼마나 오래 사실 건지. 이건 어르신만 압니다. 정부는 모릅니다. 금융회사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직접 해야 합니다.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일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자는 연금 계좌를 깨우십시오. 어르신의 퇴직연금이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십시오. DB형이라면 회사가 운용하는 것입니다. 직접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아서 IRP로 옮길 수 있습니다. DC형이라면 직접 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금융회사 앱을 켜서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원금 보장형 예금에 100% 들어가 있다면 그건 안전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IRP가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5년, 10년간 한 번도 안 들여다봤다면 지금 확인하십시오.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입니다. 둘째, TDF로 자동 항법 장치를 켜십시오. 주식을 직접 고르기 어려우시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TDF가 알아서 해줍니다.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입니다. 2030, 2035, 2040 이런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은퇴 목표 연도입니다. 어르신이 2030년쯤 은퇴하실 거면 TDF 2030을 고르면 됩니다. 펀드가 알아서 자산 배분을 조절합니다. 젊을 때는 공격적으로, 은퇴가 가까워지면 안정적으로. 어르신은 그냥 넣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TDF도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주식이 폭락하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원금 보장형 예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단위로 보십시오. 단기 등락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셋째, ETF로 전 세계 우량 자산에 빨대를 꽂으십시오. ETF는 여러 주식을 묶어서 파는 상품입니다. 미국 S&P 500 ETF를 사면
미국 500대 기업 주인이 됩니다. 전 세계 주식 ETF를 사면 전 세계 우량 기업 주인이 됩니다. 어르신이 직접 애플 주식을 살 필요 없습니다. ETF 하나 사면 애플도 들어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들어가고 테슬라도 들어갑니다. 분산 투자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국내 증권사 앱에서 S&P 500 ETF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식 사듯이 클릭 몇 번이면 됩니다. 어르신,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퇴직연금 계좌가 어디 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원금 보장형 100%면 일부를 TDF로 옮긴다. 셋째, 여유가 있으면 해외 ETF도 추가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 30분이 어르신의 10년 뒤를 바꿉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어르신의 노후는 두 가지 중 하나가 됩니다. 하나, 인플레이션에 갉아먹혀서 점점 쪼그라드는 노후. 둘, 국가에 맡겼다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노후. 둘 다 싫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내 돈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어렵다고 남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남이 내 돈을 내 것처럼 아껴줄 리가 없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내셔서 스마트폰 앱을 켜십시오. 퇴직연금 계좌에 로그인해 보십시오.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그게 첫걸음입니다. 그 첫걸음이 10년 뒤 어르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어르신의 든든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